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국토부 충격 발표. 대한민국 집값 끝났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은 끝났으며 대세 하락으로 집값이 장기적인 하락 안정을 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 전국 시세가 하락 중이며 거래량 감소와 매물 급증, 매수 심리 하락, 경매와 미분양 증가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미분양과 건설사 부실, 가계부채 등을 3대 급락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름만 하더라도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5억 이상 높았던 압구정, 반포, 청담 아파트가 최대 21% 급락하고 있으며 경기도 아파트들도 40% 이상 폭락한 아파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오늘 12시 국토부 충격 발표. 대한민국 집값 끝났다. 정말로 집값 상승 정점이 지났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부동산 급락, 이거 한번 별별 칠게요. 이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보면 집값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국 시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벌써 2주 차입니다. 전국 시세 하락 확대, 점점 확대되고 있죠. 두 번째, 강남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급등한 가격이 지금 급락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매물 폭탄, 서울에 지금 매물이 9만 건, 아파트가 9만 건 증가했어요. 정말 9만 건 돌파가 오래간만인데 곧 10만 건 돌파. 즉 매물은 늘어나는데 팔리질 않네요. 매수 심리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자, 8월달 이후에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매는 3,493건으로 전국 서울 모두 다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국 미분양 증가 세상에 7만 채, 실질적으로는 10만 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분양 안 됐다라고 이렇게 건설사들이 거짓말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준공후 미분양을 입주했는데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 18,307조.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처럼 지금 6가지, 여기에 지표를 더 얹을 수도 없어요.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이네요. 자, 국토부 충격 발표. 대한민국 집값 끝났다. 그렇다면 이게,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자, 봄, 여름, 가을은 급등하고 겨울은 약간 하락하고, 이게 지금 반복 패턴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외가 한 번 있었죠. 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2년에 집값이 폭락을 했었죠. 거의 뭐 40% 이상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도 회복 못한 곳들이 널렸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대세 하락으로 쭉 빠지느냐,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어요. 부동산 건설업 건전성 IMF 사태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조건도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아주 나빠요. 국토부 충격 발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고 실질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으로 다 알고 있고, 자, 6월만 4만 가구가 쏟아지고, 그리고 7, 8, 9, 10 계속 늘어났어요. 악성 미분양 9개월째고요. 지방 미분양, 지금 악성 미분양은 지금이 제일 꼭지입니다. 지금 12월 1일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14월째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어요. 물량 80%를 차지. 그래서 할인 분양하게 되면 할인 분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팔렸으니까. 그러면 충돌하죠. 이제 제가격 주고 산 미분양 난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할인받은 사람하고 충돌, 마리기트를 아예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부실, 건전성이 너무 안 좋아요. 부동산 건설업 97년 IMF 때보다 심각하고, 부채 비율은 여러분 저희가 얘기했죠. 자, 22년 345.6%, 상위 25개 700%.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이 기업들 건설업 부동산업이 상위 25개는 700%. 대출 부동산업 23년만 해서 459조, 4년 만에 65% 증가했는데 지금 24년 아직 안 끝났잖아요. 24년이 더 많아요. 삼중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가격이 올랐고, 부동산 집값이 서울은 뭐 뛰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가 맞죠? 자, 그러면 국가경제 침체 심각한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양극화는 기정사실인데 아무리 양극화라 하더라도 서울이나 강남이 폭락을 할까요? 그 기점은 12월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보통 보면 바닥을 칠 때 12월, 잘해야 1월이에요. 2월 넘어가 버리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 12월 달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여기 기로에 섰어요. 만약에 12월 지나서 1월 달에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거나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건 급등할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건이 안 좋아요. 아까 이 지표가 떨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은 집값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왜? 전세대출, 가계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 정부 정책,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가, 심리가 많이 꺾인 상태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이켜보면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해서 OECD 국가는 신고가를 찍고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꼭 우리나라 주식하고 다른 나라 주식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대부분의 국가들 주가 신고가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금 2,500에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부동산도 서울만 지금 강남만 급등했다가 요즘 최근에 주춤하고 있고, 이제 하락 반전 쪽으로 지금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이고, 대부분 하락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가 신고가를 찍고 있고 다른 나라 주식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무작정 떨어진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경제의 침체, 경기 침체 갖고는 집값 폭락 안 해요. 아무리 침체해도 집값 폭등할 수 있어요. 경기 위기는 달라요. 위기는 100% 반토막 납니다. 터진 거니까. 자, 이번에 설비, 건설 투자 급감, 원유 수익 급증, 대기업 침몰, 대기업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너무 심각합니다. 자, SK, 한화, 지금 삼성전자가 힘들 상황이고요. 구조조정이 지금 빠르게 지금 계속 임원진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삼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향방이 달라지겠죠. 해외에도 위험 요인이 지금 널려 있어요. 미국은 기본 제조업이라든가 고용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인데, 비금융, 이게 안 좋다 이거예요. 금융권하고 몇 개 기업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중국은 아예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벗어나네 어쩌네 지금 신호가 몇 개 나오는데 좀 봐야겠어요. 더군다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이게 심각하죠. 이 부분이 한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데, 여기에 플러스 트럼프가 관세까지 때린다니. 자,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전세 폐지 군불 때는 정부, 지금 이거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제도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세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원인은 부작용이 많아요. 주거 사다리적인 역할보다 유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의 발을 밟고 등을 밟고 도약하는 어떤 부자의 도약대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게 갭투자잖아요. 1차 보완으로 40년 모기지, 내 집 세금을 급감했고요. 2차,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대출 금지시켰잖아요. 왜? 이거는 전세 폐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에스크로제도 민간임대는 아직 도입 안 했는데 민간임대는 지금 계속 확장시킬 계획이에요.
세금 부분 엄청나게 축소시켰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중과세, 세금 축소, 세금 보완. 자, 의료계획도 뭐 찬반 양쪽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지만 의사수 증가, 전공도 고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편한 쪽 일만 착구하려고 성형외과 의사들만 잔뜩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그런 데는 보조금 확 줄여버려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정말 외과 의사들 땀 흘려서 김사부처럼 그렇게 정말로 잠도 못 자고 하시는 분들 몇 배 월급 훨씬 많이 벌어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폭 축소 또는 현재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튼 누구의 말이 맞든 간에 의료개혁 정부가 시행한다면 따라가야지 않을까요? 자, 집값 폭락 3가지 위기 230조 부동산 PF 폭탄 해체 폭발이냐 초긴장. 정말 PF 문제가 지금이 더 세요. 지금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지방의 구축 위기, 수도권이나 지방의 구축 외곽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비서울 6억 미만 중저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3, 4억짜리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공사비가 급등. 오히려 재건축 리모델링 하면 손해봐. 전국 70% 이상 아파트 시세차익이 어렵다. 그렇죠. 70% 이상의 아파트 구축들이 이거 뭐 추가분담금 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구까지 급감하면서 앞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PF 폭탄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 10월달 230조 PF 쏟아내기 추진. 여신전문 증권 저축은행 계속 불안하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죠? 평가 등급을 4단계로 나눠서 지금 아예 그냥 은행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퇴출시키려고 또는 합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사회 구조 지금 인구 줄고 인구도요,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은퇴 세대 늘어나고 저출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집값 계속 거품 생기고 가계 대출 많아지고 노후 대비에 돈이 너무 없어요. 공급 신도시 여러분들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택 부족이래요. 서울만 부족해요. 서울은 영원히 부족해요. 땅이 20배나 큰 경기도는 집이 남아돕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강남권 집값 폭락 사례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최근 자료입니다. 압구정 구현대 66억 5.8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8%. 한양 1차도 4.9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19%. 한양 1차 28평 4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10%. 어떻게 압구정이 19%까지 추락합니까? 이번에 반포 볼까요?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자 12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21%. 와, 어마어마하네요. 레미안 원베일리 8.7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14%. 자, 이번엔 청담동 동양 파라곤 9.5 마이너스 15%. 자, 건영 마이너스 17% 5.8억 하락해서. 여기 보시면 압구정, 반포, 청담이 미래 트렌드를 끌고 갈 한강변인데 지금 기본 15에서 21% 떨어졌네요. 엄청났죠. 예전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제 개포동하고 도곡동. 개포동 DH 퍼스트 아이파크 6.5 하락해서 12%. 개포중 7단지 4.3 하락해서 14%. 독레슬 5.3 하락해서 12% 마이너스. 자,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주로 대형인데 5억 하락해서 마이너스 12%. 자, 상대적으로 개포 도곡은 덜 떨어진 이유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미래 트렌드 지역이 아닙니다. 한강이 아니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강남도 한강변에서 먼 곳은 잡으면 투자 가치로 잡으면 덜 뛴다 이 말이에요. 뭐 손해본다 이게 아니고 안 뛴다 이게 아니고 많이 뛰죠. 강남이니까 덜 뛴다. 옛날 트렌드하고 완전 달라요. 이제 대치동이 중심이 아니에요. 대치동은 변방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용산 이춘동 레미안 체리투스 51평 40.5억 13억이나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24%. 강동구 올림픽 파크 프레온 고덕 아르테온 얘들도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지금 보니까 강동구 쪽은 거의 물량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이너스 24, 34 이렇게 떨어져서 효용 못하는데 이거 보세요. 경기도는 더 심각해요. 자, 영통 뜰한채 10단지 마이너스 34%. 34% 떨어졌고
문정신도시 센트럴 프로젝트 35%, 동창역 더샵 센트럴 2차 36%, 자 푸른마을 모하메레도 30%. 어떻습니까? 12에서 7위예요. 이번에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6위에서 4위. 기흥역 센트럴 프로죠. 40% 이제 배구 호반 센트럴 가요. 호반 쪽이 지금 배구 신도시가 지금 완전 쫄딱 망했어요. 40.1%. 김포 풍경, 김포도 망했다고 봐야죠. 43%. 3위에서 1위. 동탄이 제일 많이 지금 폭락한 곳이 많습니다. 43%. 동탄 하우스 더 레이크 보면은 5억 떨어져갖고 43%. 화성 반도 유보라 10차 43.2%. 어떻습니까? 34에서 43% 떨어진 게 지금 이렇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9월 달에서 여기 보시면 0.23까지 올랐던 게 지금 서울 0.04까지 와 거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강남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떨어진 곳들도 막 속출한다는 거예요. 전국은 완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요. 자 역시 여름에 정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로 하락했어요. 지금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서울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KB 선도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추락하고 있네요. 선도 지수 잘 안 빠지는 선도 아파트들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7월달 9,100이었던 게 자 3,000대까지 갔다가 11월 1,700. 와 그럼 미쳤죠. 확 줄어버렸죠. 자 서울 매물은 또 늘어납니다. 8만 건에서 지금 9만 건 늘어났고 곧 10만 건 돌파. 지표가 벌써 안 좋죠. 지표가 좋지를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올 겨울 한 달만 두 달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매해 2014년부터 24년 10년간 겨울만 뭐 하락했다기보다 겨울만 하락할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폭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세하락으로 폭락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자 그거를 12월 지금 매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대신에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져도 결국 땅이 워낙 좁고 공급할 곳도 없어요. 15억까지 뛴다라는 결과입니다. 경기도 보실래요? 10억짜리가 5억 떨어져가지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10년 20년 흘러서 잘해야 본전. 지방은 더 심각해요.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10억까지 찍었던 게 5억으로 떨어졌어. 얘 8억입니다. 오히려 고점 회복을 아예 못할 거예요. 경기도도 고점 회복 못하는 것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닥장 주택수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만약 폭락을 해가지고 바닥장에는 주택수별로 어떻게 하느냐. 무주택은 바닥인데 집을 안 잡는다. 이제 영원히 주택시대 끝났다. 이러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요. 갈 곳은 많이 뛰어요. 그런 곳을 골라야죠. 양극화를 골라야죠. 자 무주택 반드시 내 집 마련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금매 우선 분양 차선 서울 3기 특급 청약도 한번 상황에 따라서 고려.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 매입. 갭투자가 빗투자가 실투. 갭투 빗투 실수 순으로가 좋아요. 비아파트나 비주택은 잡지 마세요. 아니 아파트 잡을 것도 널려 있는데 뭐로 그런 거 잡아요. 1주택자는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하는데 전세 살면 안 돼요. 계속 지켜보다가 바로 잡아야 돼요. 알았어요? 아니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놨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집을 매도하고 전세 살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산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지방이야 뭐 서울 외곽이야 경기도 외곽이야 괜찮은데 상급지는 이러면 큰일 나요. 매도 후 현금 보유하고 바닥장 바로 갈아타기 하고 비아파트가 있다면 빨리 팔고 갈아타세요. 손해보더라도 던지세요. 상급지 갈아타기 아주 좋은 분양 갈아타기 바닥장 추가 매입 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더 좋고 아니라도 추가 매입. 어차피 세금 내더라도 많이 뛰는데 다주택 못 나뉘는 매도하세요. 임대주택 사업은 아파트 요즘 못 내죠. 좋은 것만 임대주택 사업 내세요. 안 좋은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 주로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아파트 못 내니까 뭐 빌라 같은 거 주택 아파트
이거 주택은 아파트로 교체하세요.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세요. 폭락장으로 갈아타시고 분양권 전매 활용.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할 때 꼭 집 사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타이밍 놓쳐요. 반드시 결혼 전에라도 내 집 마련. 폭락장의 갭 투자를 잘 활용하세요. 꼭 실거주만 하지 마시라고. 증여는 바닥장에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요. 상급지 금매를 잡으려고 하시고 청약 점수 괜찮으면 누리면 되는 거죠. 아파트 아닌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단 빌라 재개발은 좋다. 소액 아파트 소액이라도 1억, 2억, 3억 투자할 곳 있어요. 맞춰서 투자하세요. 많이 모아가지고 투자해야지. 그러면 때를 놓쳐요. 자, 집값 하락 폭락론이 이어질까요? 부동산 사이클로 하락할 때는 2년부터 10년까지 장기화되지만 대세 하락이 아니면 한두 달 잠깐 조정하고 오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